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2주에 한번 진행되고 격주로 하는데 한 주는 토마토, 한 주는 다른 여론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토마토 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개요 짧게 설명드리면 뉴스 토마토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 18일, 1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8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가 95%고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응답률이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 25.6%이고요. 부정평가가 72.4%였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에 비교하면 이번 주 25.6%로 된 거니까 4.9%포인트가 상승했고, 그러네요.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5%포인트가 하락해서 72.4가 된 거고요. 좀 참고해서 보면 이번 주에 있었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23.7, 긍정이 23.7, 부정이 73%고 여기도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춘 거고,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도 긍정이 20이고 부정이 71인데 아무튼 대부분의 조사에서 긍부정의 흐름이 긍정이 오르고 부정이 또 떨어진다는 거는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뼈아픈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별 지지율 중에 영남 지역의 부정평가가 60%로 올라간 부분이 그렇고요. 세대별로 보면 60대, 70대 쪽은 뭐 지지율이 또 올라간 부분은 긍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작용할 것 같고요. 60대가 긍정이 32.8%, 70대가 48.5%까지 올라갔네요. 아무래도 이런 여론조사들이 요즘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표본을 또 궁금해하시니까 보수가 257명이고 중도가 446명이고 진보가 315명이라는 대목은 꼭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토마토 조사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모양새인데 뭐 다른 여론조사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막 너무나 낮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20% 초반이면 뭐 상당히 심각한 건데 어쨌든 간에 더 이상 하락세는 멈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기대하는 것보다 여기서 기대라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기대치. 그렇죠?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층이 봐도 이거는 어떻게 옹호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있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이유 때문에 지지층 내부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나 두 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거나.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두 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지지층도 더 이상 이거는 방어가 안 돼. 이거는 어디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모함을 하느냐라고 하는 항변이 불가능해라고 하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런 건 방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내부 분열이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뭐 들이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뭐 그런 정도의 액션도 있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받아주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나는 한동훈이 싫다. 이걸 이제 몸으로 보여주면서 지지층이 이거는 좀 너무하다.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ARS 기준으로도, ARS는 아무래도 이제 고관여층이 응답을 많이 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 전화 면접보다는 조금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높게 나왔는데 ARS 이 조사에서도 거의 이거 이러다가 20%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하락을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국면을 보면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뭐 이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로는 폭망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망 기자회견 이후 국면을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기가 어려운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씨 얘기라든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로 시작이 되는 그 분열상은 수습이 돼버린 모양새예요, 지금. 물론 현재 진행형의 이슈도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뭐 누가 뭘 썼느냐 하는 거는 어쨌든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지금 대통령실에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은 지금 없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일단 수습이 됐다라고 지지층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대의 문제, 민주당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고가 이렇게 나오면서 보수층이 어떤 자신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 지금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을 한 정도가 지금 뭐 정도의 표현을 뭐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내부의 어떤 분열이 치유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 즉 이걸 유식한 말로 네. 하면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과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의 탈동조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말씀드린 요 두 가지 현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를 통한 자기들의 정당성의 확보 국면 하나,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말을 못하는 요 국면 하나가 합쳐지면서 탈동조화가 지금 극복된 것이다. 아하.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올라갔다는 건데 뭐 그럼에도 좀 전에 우리 박영식 에디터 지적한 것처럼 영남 지역 부정평가라든지 70대 부정평가가 아직 높은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다른 네. 저기 갤럽 조사 보면은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토마토에는 네. 부정이 60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긍정이 또 빠져야 이게 어떤 그렇죠. 지지율에 영향이 있는 건데 긍정이 그 올라가는 대목도 있거든요. 대구 네. 경북이 지난주에 14%가 상승을 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TK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긍정평가든 부정평가든 간에 그런 대목이 있고 저는 뭐 대국민담화 같은 경우에는 좀 역대급으로 안 좋게 평가하는데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여론들이 분명히 TK 지역에는 좀 있는 것 그나마 같아요. 했으니까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나마 했으니까 이 분들이 정도까지 있는 것 했는데 같아요. 뭘 더 해야 되느냐 이제 네. 이런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도 브리핑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게이트 새로운 녹취는 매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다른 이슈들까지 함께 결부가 된다고 한다면 긍정평가가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얼마나 뭐 빠를 것인가 그 폭이 또 얼마나 클 것인가 그건 좀 미지수라고 보고 부정적으로 저는 보는 편이고 네. 다만 이게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여부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아마 영향이 줄 거라고 뭐 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입니다. 집행유예 나왔었는데, 자, 이 결과가 이 국정운영평가에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 두 분 짚어주셨는데, 자, 결국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갈 만한 예. 여론조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약 60%가량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거 부당하다.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58.6%가 응답을 했고요. 네. 법원 판결은 합당하다가 35.1%,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60대 이하까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예. 그리고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세 이상에서 유일하게 합당하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52.3%가 70세 이상에서 합당하다고 봤고요. 지역별로 보면 뭐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이게 좀 특이한 게 보수 진영의 핵심 기반인 TK 쪽에 영남에서조차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하. 대구 경북에서는 부당이 51.3% 그리고 PK가 부당이 49.1%여서 아무튼 지역별로 보면은 부당하다라는 응답이 좀 압도적인 측면도 포인트로 짚어봐야겠네요. 자, 지금 말했던 것 중에 영남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이 판결 부당하다 이렇게 봤던 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짚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네. 어쨌든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네. 일반적인 유권자의 시각에서 볼 때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선거 공보물에 네. 예를 들면은 자기의 전과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허위를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선거 기간이 되기 이전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런 말에 대해서 이게 유죄를 뭐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유죄를 인정한 거에 플러스 이제 징역형까지 선고했다라는 게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아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서 이 판결이 과도하냐 아니면 뭐 합당한 거냐 물어보면은 좀 과도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그래서 6대3 정도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의 좀 어떤 연령대나 그다음에 좀 고르게 아마도 부당하다는 응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판결은 합당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의 경우에는 35% 정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가미되어서 이제 이런 이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100%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답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한 분들이 이제 상당수일 거거든요. 근데 이게 35.1%인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아마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상황, 윤석열 정권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수 전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걸로 만약에 다 긁어 모은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최대치를 노릴 수 있는 게 아마 30%대 중반 정도일 거다. 요거를 아마 보여줄 수 있는 아마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대치가 35%인데 아까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25% 정도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거기에도 사실은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요 여론조사 데이터로 보면은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9일 날 19일 날도 지금 법인카드 그 사용 때문에 기소가 됐고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 25일입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건 법조인들도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진행자가 법조인이고 지금 저희는 법 전공도 질문을 아닌데 했지만 제가 예. 예상을 하면 다 반대로 나와서 제가 아.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대부분의 언론이 이게 참 뭐랄까 저도 오늘 오전에 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중형 전망이 다수 많은 것 같고요. 네. 꼭 중형을 전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위증교사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이게 제가 뭐 만약에 틀리면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셔도 네. 되는데 이게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벌금형을 이제 150만 원 받았고요.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이건 이제 대법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고 그러니까 과거 재판에서는 김진성 씨 관련된 거는 일단락이 좀 되고 정리가 됐고 이재명 네. 대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작년 초에 이거 대장동 의혹 검찰이 수사하다가 네. 관련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당신 위증한 거야. 김진성 씨 몰랐지? 당신 이거 위증한 거야. 맞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진성 씨가 이거 다시 보니까 위증이네요? 라고 이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 재판이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고 공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거고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맞았다라고 이제 김진성 씨가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게 된 것인데 저는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과거에 했던 진술인 게 위증인 걸 몰랐다가 이제 와서 보니 위증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인가? 요거를 좀 하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고 다만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어쨌든 만약에 그걸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규정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형이 될지는 사실 과거의 사례들로 살펴보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위증교사는 무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형법상으로 네. 위증을 시켰는데 교사의 실패한 교사라고 표현합니다. 네. 범죄를 일으키려고 시켰는데 그 사람이 범죄를 안 한 거예요. 예. 뭐 살인을 시키든 뭘 시키든 네. 안 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위증을 안 했으면 위증교사는 없습니다. 사실 네, 네.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관계상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설사 사실관계상 위증교사라고 하더라도 김진성이라는 정범 위증을 하는 사람이 위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죄인 겁니까? 그 저는 뭐 그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이게 유죄가 된다 그러면 실형이나 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유죄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핵심 논리 두 개가 지금 말씀하신 하나가 위증교사니까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을 인정했다. 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건 이제 부수적인 논리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될 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보면은 그때 판사가 그 이제 한동훈 대표 등에 논리죠. 네.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도 거기에 보면은 나온다는 거죠. 이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써 있다. 이렇게 이 두 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위증을 뭐 김진성 씨가 인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죄 판결 받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꽤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있죠.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구속이 됐다는 거는 구속 단계에서는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을 판단할 때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드시 본안을 판단할 때 범죄는 유죄다라고 그 단계에서 확정됐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뭐 법조인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아는 얘기다. 자, 소명이라는 이거는. 네. 거는 한 50% 이상의 이제 증명의 그 부분을 보는 거고 형사 재판에서는 증명입니다. 구속 단계는 소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증명은 재판 결과인데요. 70-80% 이상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봤을 때 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씀대로 구속 단계는 어느 정도만 입증돼도 소명됐다고 보기 때문에 맞다고 보지만 나중에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거의 개연성에 가까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 단계에서 법원에서 맞다고 하더라도 소명 단계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차이 있게 봐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똑같이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두 분 말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된다는 건 이제 쉽게 그러니까 이제 비법조인들이 보기에 네.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한다는 건 약간 범죄 혐의에 대한 절반 정도의 인정. 맞네. 맞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같다. 판사가 맞는 것 같은데. 영장. 근데 재판할 때는 오 정말 맞네. 100% 증명하라. 8-90%, 7-80% 이상 그게 돼야지만이 유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월요일 날 재판 결과를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조사에서 야당 일각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조기 대선 실시 여부 이거를 물어봤어요. 참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한다는 게 사실 놀라운데 조기 대선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네,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라는 응답, 그러니까 국민 이것도 이제 과반에 가깝게 5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10명 중에 6명 가량이 어쨌든 범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볼 것 같고요. 반대한다는 31%, 잘 모르겠다가 10%였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이게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뭐 전 세대에서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높았던 걸 보면 얼마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분노가 서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지역별로 보면 이게 TK에서조차도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부산, 울산, 경남 PK에서도 절반가량이 조기 대선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층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좀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조기 대선 반대하시는 31%가 이 마지노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TK 지역도 또 절반 이상이 좀 찬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소위 탄핵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정확한 표현인가 싶긴 한데 뭐 탄핵 트라우마라기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피로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이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내 인생에 한 번 정말 이거는 정말 탄핵을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나온 분들이 상당수였는데 보수 네. 유권자층 중에서 나왔다면 근데 이번에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탄핵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여론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이념 성향이 다른 이제 집단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그 온도차라는 게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감정이 또 다를 수 있다. 네. 그 박근혜 정권 때하고는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엄청나게 크게 키워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악마화 이런 악마화. 거는 네.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강한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런 스토리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저는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100%뭐 완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라 예. 요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일을 너무 먹고 싶어서 마치 경기도지사가 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소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서, 초밥을 너무 먹고 싶어서, 샌드위치를 너무 먹고 싶어서. 그렇죠. 예. 이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 미비한 점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수는 있는데 그게 난 너무 과일을 매일 먹고 싶다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냐. 그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가용 차량을 너무 쓰고 싶어서 경기도지사 된 것처럼. 그렇죠. 이제 네. 근데 그런 단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수 유권자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보수 유권자 아주 강성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지금 네.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데 이재명 정권 되면 정말 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TK 지역의 아주 강성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과일 먹고 싶어서 대통령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TK 지역 같은 요런 일부 강성 보수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뉴스가 지금 요즘 끊이지 않을 정도인데 이 국정 혼란이 뭐 명태균 씨 또 이재명 대표 선거도 있고 등등 좀 여러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 질문도 해봤어요. 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언론사들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많이 받아 쓰실 것 같긴 많이 받았을 한데요.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은 누구 책임입니까? 국민 60% 이상은 현 국정 혼란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로 하는 것도 놀라워요. 이렇게 네. 질문지에 답변지에 네. 부부 김건희 여사도 공동 포함이 책임이다 됩니다. 공동 이거겠죠. 책임이다. 62.9%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특히 이것도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조차도 네. 윤 대통령 부부를 과반이 지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3%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봤고요. 네. 또 재밌는 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에게도 5.3%의 포인트가 이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층이 3.5%인데 한 60% 이상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고 있다라는 거 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 혼란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그렇죠. 있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야당 대표잖아요. 뭐 책임이 그렇죠. 없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과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상당히 흐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 변수는 이제 김건희 여사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모든 예. 뉴스의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혐의가 더 짙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네. 그러면 사실 이 조사에 응답자의 62.9%의 응답이 사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응답인데 28.3%는 뭐예요, 이재명 이 대표 사람들은? 탓이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는데?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군요. 그 보수층의 경우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강한 반감을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이 응답자 중에는 요 정도의 퍼센티를 차지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중도층에서도 사실은 중도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선거는 중도 싸움인데 중도에서도 61.7%가 윤 대통령 부부를 지목을 하고 있고 거의 중도층 뜻대로 간 거네요. 그렇다고 저는 볼 수 보면요.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보수층이나 지지 정당별로 보면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70대 이상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야당 쪽을 지목하거나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목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대별, 지역별 그리고 중도층 이제 젊은층 다 포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뭐랄까 지금 오늘 방송 혹시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르기에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모든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뭐 아내분이잖아요. 네. 아내이고 공적 인물이라고는 하나 법적으로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지냈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가 과연 누구 때문이며 그것을 용인해 준 사람은 누구
누구인가? 그러니까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국정혼란의 책임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어떤 생각일 것이다. 자, 끝으로 정당명 지지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 지지도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예. 많을 것 같아서 여당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까 초반에 저희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게 이제 요 정당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네. 포인트고요. 민주당은요 지지율이 2주 전에 이어서 50%대를 또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즉 절반이네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 내용과는 좀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 50.3, 국민의힘 26.2, 조국혁신당이 7.3%, 아. 개혁신당이 3%, 진보당이 0.9%였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결집은 안 하고 있어요. 딱 저게 멈춰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부 이제 반등한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하고 탈동조화됐던 게 극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그 않았습니까? 정도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기서 26.2%인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5% 선이었던 예.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게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조사였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네. 비슷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네. 아마 요 이전 조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금 더 낮았을 거예요. 더 맞아요. 낮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5%포인트 차 막 이렇게 났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게 극복이 됐다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을 때도 유지가 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실 네. 조금씩 계속 빠지거나 뭐 이런 국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면 여당에 대한 평가도 이 경향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제대로 못할 때 여당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바로잡지 못하는 국면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거고 여당 지지층이 그걸 좀 바로잡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그것도 사실은 이 맥락을 보면 한동훈 대표는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믿는 정말 그 후배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로 뽑게 된 그 과정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설명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환경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환경도. 어쨌든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도 한 100일 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국정을 뭐 노력을 나름대로 했겠지만 바로잡지 못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뭐 반등하거나 뭐 결집이 더 일어나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국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나는 보수인데 네. 이 보수 유권자층인데 아까 보면은 제가 잠재적으로 민주당은 싫어하는 마음만 막 이렇게 다 긁어 모아서도 한 이 조사에서는 35% 정도 가능할 됩니다. 것이다. 예. 잠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26%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지 네. 않습니까? 나머지 한 10% 정도는 내가 잠재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현재의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체제로도 그거를 못 잡고 있는 이유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폭주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박영식 에디터한테는 그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조국 혁신당은 자꾸 빠지고 있고 개혁신당도 그렇고요. 그 같이 한번 요거와 같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뭐 새빙선이 돼야죠. 네.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 새빙선 같은 움직임의 어떤 동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들이 네. 민주 진보 진영 사이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어쨌든 같아요. 우리가 예. 한 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너무 좀 따로국밥처럼 논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오늘 조사에서는 최저치를 경신했고 지지율의 상승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민주당보다 한 보 더 앞서 나가는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해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예. 국민들이 함께 좀 책임을 물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사실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핵심이 칠불사 돼버렸어요. 회동과 네. 이제 홍매화 사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대선 경선 조작 의혹이라든지 네. 여론 조작 의혹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정당과는 그 정도로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에서 김민하 평론가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제1야당 사이의 어떤 지지율 격차, 간극이 어느 정도로 유지됐고 벌어졌느냐의 문제인데 예. 2주 전에 갤럽 조사, 그러니까 17% 나왔을 때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리얼미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제1야당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골든크로스를 해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진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시기가 빠릅니다. 빠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4년 전, 3년 10개월 정도의 시기쯤 됐을 때 제1야당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과 붙고 그 이후에 오차범위 바깥까지 벌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년 반 만에 제1야당이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 대목은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조사를 한다는 한국갤럽에서조차도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진 지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네. 그런 대목을 집권 여당이 좀 유념해서 봤으면 알아야 좋겠다.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민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에디터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